안찬일 씨는 모르면 제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방송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 요즘 장마 때문에 고생들 많으시죠? 우리 이 남쪽에도 장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저 북쪽에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장마 피해를 이겨내고 정말 원래의 생활대로, 평상시 생활대로 하루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일과 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해를 입은 항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를 현지 시찰했답니다. 그리고 양곡과 시멘트를 비롯해서 국무위원장 전략 예비군 물자들을 풀어서 수해를 당한 인민들을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구 뉴스를 들은 안찬일 씨는 김정은 홍수 피해 지역에서 최대의 실수 저질렀다, 이런 제목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안찬일 씨는 이 방송에서 북한은 전쟁 비축 물자를 보관하는 2호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3년 단위로 교환을 한다. 그리고 과거에는 2호 창고에 보관된 쌀을 풀어서 군인들을 먹였는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군부대들의 모자라는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고 2호 창고 쌀은 인민들을 먹였다고. 그리고 이번에도 인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2호 창고의 쌀을 인민들에게 풀었는데 30%가 개나 돼지도 먹지 못할 그런 썩은 쌀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게 되면 안찬일 씨는 확실히 북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에서는 전략 예비 물자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전쟁에 대비한 전략 예비 물자, 또 다른 하나는 재난 상황을 대비한 전략 예비 물자, 이렇게 갈라서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전쟁에 대비한 이 전략 예비 물자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보고는 사후 창고, 그거 관리하는 부서를 보고는 사후 관리부,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후 관리부는 인민위원회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략 예비 물자들을 보관하는 창고는 2호 창고라고 부릅니다. 숫자 2. 그리고 이 창고를 관리하는 부서는 2호 관리부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 안찬일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전략 예비 물자들을 보관하는 2호 창고를 보고 전쟁 비축 물자를 관리하는 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죠. 그리고 또 북에서는 2호 창고에 보관하는 물자들을 보고 주석본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김일성 주석이 이젠 돌아간 시 오라죠. 그래도 그 주석본토라고도 지금도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2호 창고에 보관하는 이 물자들은 당과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는 예비 물자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석본토라고 하는데 왜 지금도 김일성 주석이 돌아가셨는데 왜 지금도 그 주석본토라고 부르냐? 북한 헌법에서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신다고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석이 없지만 주석본토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석본토를 관리하는 그 2호 창고는 이제 그 군당위원회, 당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시군당위원회 2호 관리부라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숫자 2, 2호 관리부. 이 2호 관리부에는 매해 이렇게 식량 수매를 받으러 다니는 이게 양곡 수매원들도 있습니다. 양곡 수매원은 그 2호 관리부만 있는 게 아니고 시군인민위원회 양정가에도 양곡 수매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정가의 양곡 수매원과 2호 관리부의 양곡 수매원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2호 관리부의 양곡 수매원은 그 당위원회, 조직부 간부과 간부사업 대상들이거든요. 양정가 양곡 수매원은 그렇지 않은데 이 조선노동당에는
간부 사업하는 부서가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간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다른 하나는 간부과, 조직부 간부과. 그러니까 조직부에 속해 있는 간부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간부부에서는 행정 및 경제지도 일꾼, 농업 담당 일꾼들, 이런 일꾼들에 대한 간부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뭐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뭐 어디 뭐 경영위원회 무슨 뭐 지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걸. 근데 조직부 간부과에서는 당,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 이런 일꾼들에 대한 간부 사업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양곡수면이라고 해도 이 조직부 간부과의 간부 사업 대상이 되는 이호관리부의 양곡수면과 양정과의 양곡수면은 이 급수가 다릅니다. 이호관리부에 속하는 양곡수면은 당일꾼과 맞먹는 이런 간부 사업 당일꾼과 맞먹는 그런 수준이 신원조회, 예? 신원조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양곡수면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양곡수매 받으려 이제 농촌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게 되면 이호관리부의 양곡수매원한테 우선권을 지어줍니다. 그 사람이 먼저 이호관리부에서 먼저 양곡을 수매받고, 그거는 수매 양곡이 이제 모자랄 수 있거든요. 농사가 잘 되면 괜찮은데 농사가 잘 안 되게 되면 수매 양곡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호관리부에서 나가는 그 양곡수매원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먼저 양곡수매를 받고 나머지를 이제 양정가의 양곡수매들이 수매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매받은 그 양곡들은 이호창고에 들어가죠. 이호창고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호창고 창고장이 있습니다. 창고장하고 무상보호대가 있거든요. 이호창고는 무상보호대가 지킵니다. 하긴 양정사업소도 무상보호대가 지키는 것 같은데? 양정도 그렇나? 양정도 무상보호대일 겁니다. 어쨌든 쌀 지키는데 무상보호대. 그런데 이 창고를 창고장하고 그다음 이호관리부에 있는 이제 무상보호대 그 보호대원들하고 이호관리부 사람들이 그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쌀을 들어간 양곡을. 제 친구 중에 그 이호관리부 그 양곡 그러니까 이호창고 거기에 무상보호 대상 하다가 양곡 수매원도 했고 그걸 거쳐서 그 인민연회 지도원으로 일하는 이런 김철남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더 잘 알죠, 이런 데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이호창고나 사호창고들의 이 보관하는 양곡들이 그 양곡 들어갈 때 도종을 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겉곡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 남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관하는 양곡은 도종을 하지 않거든요. 도종하게 되면 양곡이 인차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곡으로 보관하고 또 이 겉곡도 이 인차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통풍도 이렇게 과학교육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호창고에 들어가는 쌀은 안찬일 씨 말처럼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게 아니고 매해 교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들에게 공급해준 이호창고의 쌀이 30%나 썩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찬일 씨는 썩은 쌀 공급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안찬일 씨는 농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쌀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농민들도 쌀을 겉곡으로 보관하지 도종에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오래 보관할 쌀은. 그런 걸 모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이호창고의 쌀을 군인들에게 먹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에는 군부대들에서 모자라는 식량이 있게 되면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고, 또 그 이호창고의 쌀을 인민들을 먹였다고 이제 이야기했죠, 안찬일 씨가. 근데 이것도 인민군이 식량 공급 체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주장입니다. 북쪽의 농민들은 가을 거대를 해서 탈곡하게 되면 제일 먼저 군량미부터 바친다. 군량미가 첫째거든요. 제일 첫 번째. 여기서 군량미를 바친다고 해서 하면 뭐 공짜로 이렇게 바치는 거로 이렇게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군량미에 해당하는 그 대금은 국방비에서 지출됩니다. 그리고 그 북은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뭐 즉 가격이 잘 생각 안 나거든요. 뭐 비싼 어쨌든 35원인가 그렇게 주고 쌀을 사서 1kg에 12원인가의 노동자들한테 공급하고 어쨌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싸게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도 농민들과 이 또 농사를 생각하는 마음이면 정부가 그런 정책도 펼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북에서는 농민들이 그 1년치 농사를 짓게 되면 제일 먼저 군인들이 소비할 식량부터 군량미부터 바치기 때문에 군대는 식량이 모자라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군대는 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전해 군량미부터 다 바쳤으니까. 대신 이 군부대들에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라는 3개월 분치식 식량을 자체로 해결하라는 그런 지시를 우리 그 총정치국에서부터 총참모부로부터 받았죠. 우리가 고난행군 시기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사금을 캤습니다. 우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복무하던 데가 저기 그 평안북도 독림군 그다음에 평안북도 정주시 오령리라는데 거기서 제가 복무했거든요. 병사 시절에는 땅크병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땅크 부대에서 복무했었죠. 제가 땅크 부대 삼방송 중계수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 나니까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가 군관학교 가게 돼서 그 연대에 올라가 있다 나니까 종주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군관학교 가는 그 친구들 책임지고 나가서 제가 사금 캐기를 책임지고 나갔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캔 사금 가지고 중국에 팔아서 우리 연대가 3개월 먹을 식량을 우리 사들여 왔던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여유분은 인민들한테 돌렸던 겁니다. 이렇게 그 재난 상황을 대비해서 비축했던 이호창고의 식량은 군인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해서부터 뭐 군인들에게 군부대들에서 모자라는 식량은 자체로 해결하라고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군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부터 3개월 분치 식량씩은 자체로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과 인민들이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그 외에도 인민군은 뭐 부업하거든요. 남새 농사도 하고 강냉이, 콩 이런 농사도 강냉이 옥수수라 말하죠. 옥수수, 콩 이런 농사도 짓습니다. 그런 농사를 지어서 부식물을 보충하고 식량도 보충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별식도 만들어주고 국수 같은 건 별식이었거든요. 우리 군대 때.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부업한 옥수수 가지고 국수를 눌러서 국수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공국 규정량 위에 져야 되는 거지 공국 규정량을 떼먹고 그 국수를 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썩은 쌀을 인민들에게 내주어서 인민들이 분노를 사고 있다는 이 안찬일 씨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안찬일 씨는 모르면 제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방송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안찬일 씨는 탈북 1호 박사, 세계 북한전략연구센터 소장 이런 타이틀로 방송을 진행하죠. 그러니까 안찬일 씨가 하는 북한에 대한 방송 이런 방송들은 그 방송을 듣는 국민들한테는 사실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또 북한 혐오로 번져지고 있고요 하고요. 그러면 이런 혐오가 번져지면 그러면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 여기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비양심적인 북한 정권하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냐. 혐오감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찬일 씨는 이제 나이도 있죠 좀. 네? 나이도 엄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옳고 그름을 아실 때는 이제 지나신 거죠. 안찬일 씨는 지금으로부터 41년 전인 1979년도에 대한민국에 귀순했습니다. 귀순한 후에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귀순종사라고 부르고 많은 그 경제적 혜택을 줬죠. 그래서 안찬일 씨는 대한민국 귀순한 이후에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정치적, 경제적 혜택들을 입어왔습니다. 이젠 자신이 받은 혜택들에 보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전두환 정권,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 이렇게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할 수 없어서 강요에 못 이겨서 안보 강연들을 다니면서 자신이 의지와 살아온 생과 전혀 다른 거짓말들을 하시면서 사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리고 지금까지 안찬을 씨가 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에 와서 그 말들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지금에 와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그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시대 그리고 더욱 그 발전된 민주화를 위한 이런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찬일 씨가 국민이 세금으로 받은 혜택들에 대한 보답을 하는 길은 국민들에게 지금이라도 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국민 모두가 평화와 번영의 길에 동참하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탈북민들이 자유롭게 고향이 부모님 산소에 가서 술 한잔 듣고 마음껏 목놓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을 위해서 지금 이 방송도 하고 있고 그 누가 어떤 위협을 해도 마지막까지 이 방송을 할 겁니다.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깨시민 여러분 우리 왈가왈부과 통일중매군과 함께하는 길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 또 평화 통일의 길을 여는 그런 길입니다. 탈북민 여러분 저와 함께 가면 고향으로 가는 길은 꼭 열립니다. 북에 대한 왜곡된 선전 그리고 북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던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악의적인 비방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갈 수 없겠죠. 그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발을 맞추면 안 됩니다. 저는 고향에 가보고 싶습니다. 고향에 가서 우리 집사람 우리 애기도 보여주고 싶고 아버님 산소에 가서 술 한잔 붓고 목 놓아 울기도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저뿐이 아니고 탈북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길은 반복 그 다음에 왜곡된 북한 선전 그 다음에 있지도 않은 그런 비방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함께 가면 가지 못합니다. 저와 함께 가면 고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왈가왈부과 통일중매권을 사랑하시는 이 우리 후원자분들과 깨시민분들이 북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